퍼블릭 베타, 그러니까 정식 버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팝업 창이 뜨지 않고요. 다빈치 리졸브 사이트로 들어가야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다운로드 누르시면 되고요. 무료 버전에서 맥 OS나 윈도우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신의 OS를 선택해서 들어갔을 때 입력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1111 해가지고 하는 꼼수도 예전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요 하단에 다운로드만 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을 입력하지 않아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미디어 페이지에서 검색을 누르면 원하는 파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위 폴더를 선택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 상위 폴더의 파일들은 검색이 되지 않아서 귀찮았었는데 19 버전 업데이트 이후에 검색 아이콘 옆에 더보기 메뉴를 선택해 보면 모든 빈 그리고 선택한 빈이라는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모든 빈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폴더의 위치와는 상관없이 모든 폴더에 있는 파일을 찾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풀뿐만 아니라 이펙트 메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타이틀을 선택해 놓고 검색 메뉴에서 가우시안을 검색하면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더보기 메뉴에서 올 폴더를 선택해서 가우시안을 선택하면 어느 목록을 선택되어 있더라도 가우시안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귀찮았는데 여기 업데이트 돼서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옵션, 그리고 윈도우에서는 Alt죠. Alt를 누른 상태에서 더보기 메뉴를 선택하면 하위에 있는 모든 목록이 펼쳐지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선택해서 누르고 한 번 더 누르고 폴더로 들어가는 것과 옵션을 눌러서 더보기 메뉴로 한 번에 여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편리하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쪽이 조금 더 편리합니다. 물론 하나씩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추가되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이펙트의 즐겨찾기를 합니다. 새로 생긴 플림 루크레이터나 할레이션, 비네트 이런 것들은 즐겨찾기를 해놓으면 페이버릿해서 즐겨찾기에서 이렇게 쭉 나열이 됐었어요. 오픈 FX와 오디오 FX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선택해 보시면 그 안에 이렇게 효과들이 정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좁은 화면에서 효과들을 빠르게 찾을 때 조금 더 편리하도록 업데이트가 된 거죠. 자, 에디트 페이지의 타임라인 옵션을 보면 여기 스택 타임라인이라든지 이모티콘으로만 있던 것이 이렇게 컷 페이지처럼 나열이 됐고요. 여기서 썸네일 뷰는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논으로 해놓으면 이미지가 보이지 않아서 컴퓨터가 조금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겠죠. 픽스 플레이 헤드라는 것이 추가됐습니다. 플레이 헤드가 움직이지 않고 타임라인이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컷 페이지에서 편집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장면인데 초보자 분들에게는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플레이 헤드를 고정해 놓지 않으면 내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우연찮게 옮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플레이 헤드와 다르게 내가 선택된 것은 다른 클립일 수가 있어서 관리자 메뉴에서 변형을 하더라도 보이지 않게 되죠. 플레이했을 때 타임라인이 움직이고 타임라인이 움직일 때마다 이 클립이 선택되는 것, 이런 기준점이 있다라는 건 내가 선택한 미리 보기 화면에서 보고 있는 내용이 내가 관리자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서로 선택했을 때 빨간색이라면 이동이 안 되겠지만 컷 편집을 한 상태에서 클립이 서로 만나는 부분을 조절하는 게 트림 기능이잖아요. 상단 메뉴 트림에서 트림 에디터라고 생겼어요. 선택을 해보시면 하단에 이렇게 타임라인이 생기고요. 써있는 숫자들이 프레임입니다. 위쪽에 있는 클립은 왼쪽의 클립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클립은 오른쪽의 클립입니다. 요 가운데를 선택해서 움직이면 하단에 같이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죠. 클립이 만나는 구간을 더블 클릭해도 이 트림 에디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편집을 하는데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1프레임 줄이고 싶다고 하면 보통은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한 프레임 이동을 해서 자르거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확대를 하지 않아도 디테일한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한 프레임을 옮긴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컷 편집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해진 기능입니다.
오디오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 영상이 어떻게 녹화가 되어 있는지, 왼쪽 오른쪽 동일하게 녹화가 되어 있는지, 뭐 이 채널 스테레오로 녹음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이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트랙이 여러 개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질문을. 근데 그때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녹화된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관리자 메뉴 파일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오디오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게 나타나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트랙만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그런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없어서 못 쓰는 것보단 그래도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펙트 타이틀에서 텍스트 플러스를 가져와 볼게요. 텍스트로 자막을 생성할 경우 자막을 입력하고 폰트를 설정하고 크기도 설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동을 하기 위해선 레이아웃으로 이동을 해서 센터에서 이동을 했었어야 돼요. 이게 상당히 불편했는데, 더보기 메뉴 퓨전 오버레이를 선택을 하시면 마우스 휠로 확대를 해보면 중간에서 이 동그라미가 만나는 부분을 선택해서 위아래로 돌리면 회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위아래 화살표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우리가 보면 레이아웃에서 이런 센터와 로테이션에서 Z축으로 회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에 보면 셀렉트 컨트롤이라는 게 있고 템플릿이라는 게 있는데, 템플릿의 두 번째 매뉴얼 포지셔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글자마다 이렇게 포인트가 하나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내려보면 이동이 됩니다. 캐릭터 레벨 스타일링으로 하던 크기를 조절할 수는 없는데, 하나의 텍스트가 있을 때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타이틀만 선택해서 포지션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아이콘을 선택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상태로 좌정렬 우정렬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이동해서 썸네일을 만든다든지 자막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텍스트에서 작업을 하고 레이아웃에서 이동을 해서 우리가 로테이션과 센터를 움직이는 것을 여기 퓨전 오버레이로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 것 같아요. 클립에다가 효과를 적용한다고 한다면 적용을 하거나 적용을 하지 않거나 이 두 가지만 할 수 있었는데, 적용을 하고 나서 오른쪽에 리타임 곡선을 선택하고 왼쪽에 이 더보기 메뉴가 있죠. 여기에 보면 가우시안 블러라는 게 생겼어요. 가우시안의 혼합 선택하면 둘 다 되겠죠. 가로하고 세로하고. 첫 번째에서 커맨드 대가로 선택하시면 키프레임 추가되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 커맨드 또 대가로 선택하면 키프레임 두 개가 추가되죠. 그럼 앞쪽에 있는 키프레임을 선택해서 이렇게 내려주면 내가 적용한 효과가 페이드가 되는 거죠. 가우시안이 서서히 나타나는 걸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키프레임을 선택해서 인아웃을 줘서 스무스하게 변화하는 효과를 적용할 수도 있겠죠. 다음은 퓨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S 텍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템플릿을 만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넘어가고, 멀티 폴리건이라는 게 추가됐습니다. 여기서 멀티 폴리건을 사용하면 셀렉트 툴에서 MU만 쳐도 나오거든요. 멀티 폴리건 선택해서 애드 해주시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얼굴 형태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고, 여기서 또 폴리건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측의 메뉴에서 애드 폴리건에서 계속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어깨의 움직임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추가해서 몸통 따로 팔 따로 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겠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요런 게 추가됐구나 라고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완벽하지가 않아서 재현이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팔로우 모디파이어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하고 프레임을 5프레임만 줄게요. 딜레이를 텍스트를 한글로 하고, 모디파이어에서 트랜스폼에서 캐릭터로 해놓은 상태에서 로테이션 제추축에다가 이렇게 주고, 0에서는 제로 값으로 주면 이렇게 꺾이겠죠. 그런데 이거를 워드로 바꾸면 연결해서 안 되거든요. 캐릭터가 아니라 워드로 준 상태에서 똑같은 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단위별로 움직이게 되죠. 이전에는 이 워드가 없었습니다. 플러그인을 구매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낱개로 움직이는, 따로따로 움직이는 그런 자막들만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걸 이용해서 자막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좀 골치 아픈데, 내가 조금만 기다리면 플러그인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이게 추가됐으니까 이 기능을 이용해서 또 다양한 플러그인을 제작하겠구나. 그러면 그때 자막을 구매해서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템플릿을 만들었다고 봅시다. 이런 템플릿을 만들었는데 이 영상뿐만 아니라 난 여기도 적용하고 싶은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오른쪽 마우스에 보면 리퍼런스 컴포지션이라는 게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면 이름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두리라고 작성을 누르면 이렇게 테두리가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추가가 되면 그렇지 않은 것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링크를 하면 이쪽에서 작업한 퓨전 작업을 다음 클립에도 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퓨전을 가서 여기서 또 뭐 가운데 이렇게 포인트 하나만 추가해 볼까요? 그러면 이쪽 영상에도 똑같이 됩니다. 여러 개의 클립에 동일한 퓨전 작업을 하거나 그것을 동일하게 계속 이렇게 적용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무료 버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한번 활용할 기회가 있다면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 페이지로 이동해 보면요, 컬러 슬라이스라는 게 추가됐습니다. 우리가 특정 부분의 색상을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죠? 여기 채도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전체 이미지가 채도가 줄어들고 컬러 워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라바의 색상을 줄이고 싶다면 여기니까 여기 전체 선택해서 핀으로 잡아놓고 얘를 전체 선택해서 채도를 이렇게 낮추는 방법이 있죠. 아니면 퀄리파이어 기능으로 이 부분을 선택해서 여기 보면 이 선택된 부분을 우리가 이동해서 채도를 낮추거나 밝기를 조절하거나 커브에서 색상 채도를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요 구간 낮춰서 색상을 빼거나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밖에 없었죠. 퀄리파이어든 윈도우든 와퍼든 커브든 이런 것들은 복잡하게 작업을 했었어요. 물론 이것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도 살짝 들거든요. 그런데 요 레드를 선택하고 싶은데 요 왼쪽 위에 하이라이트를 선택해 보면 내가 선택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보시면 이 빨간색이 선택되는 위치까지 센터를 움직이는 거예요. 색깔의 방향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저 라바가 선택될 때까지 움직여 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라바가 선택이 됐다고 하면 라바의 변화를 하는 걸 보세요. 밝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죠. 왼쪽은 올렸을 때 어두워지고 내렸을 때 밝아지고, 오른쪽은 진해지고 밑에 내렸을 때는 회색으로 되는 거 보니까 요거는 세츄레이션, 낮추면 채도가 완전히 빠지고 올리면 채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사용법을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부분적으로 색상을 만지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다. 그래서 조금 더 만져봐야 알 것 같긴 해요. 페어라이트 페이지로 이동을 해보면 EQ 많이 사용하시나요?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파형이 보이게 됐습니다. 좀 높은 부분을 이렇게 눌러준다든지 베이스의 노이즈를 이렇게 깎아준다든지 파형을 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딜리버 페이지에 보면 오디오에 보면 오디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을 해보시면 노멀라이즈 스탠다드가 있고요, 옵티마이즈 스탠다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유튜브로 레벨 표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오디오 레벨 표준화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정규 없음 모드에서 유튜브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대상 음량까지 이렇게 체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해졌죠. 여기서 보시면 상대가 있고 개별이 있어요. 이 상대가 이 딜리버에 있는 노멀라이즈 스탠다드고요. 상대를 선택해서 표준화를 해보면 0.3, 0.3, 0.3, 0.3 이 레벨 설정을 상대로 한다는 건 대상 음량에다가 맞춘다는 거죠. 그런데 개별은 다릅니다. 개별로 해서 표준화를 해보면 각 클립마다 보시면 줄여진 소리가 달라지죠.
각 클립별로 그 사운드를 조절을 해서 이 우리가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을 때 최적화되는 음량에 맞추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 개를 함께 하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표준화를 하는데 그럴 바에는 컴퓨터가 좀 느리다 그러면 아예 렌더링 할 때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옵티마이즈 스탠다드로 노멀라이즈를 하시는 게 편리하고, 컴퓨터가 좀 좋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표준화를 하시면 딜리버에서 이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빈치 리졸브 19에서 변한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불안정한 상태고요. 그래서 오픈 베타고 앞으로 여러 번의 업데이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특히 무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료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